자, 반갑습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하는 게 있으면 또 잘 돼가는 시기가 있고, 그게 또 이제 하락세를 타는 시기가 있는데, 뭐 신라가 딱 그렇죠. 신라 후기에 이제 진흥왕 때부터 전성기를 맞이해서 한강유역 차지했다가 또 이렇게 어, 김춘추 무열랑 문무왕 거치면서 삼국의 통일을 성공해서 최전성기를 또 걷다가 드디어 이제 신라 사회가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 사회가 조금씩 약해져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볼 텐데 요 동요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움직일 동자에 흔들릴 요자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흔들린다 이런 의미예요. 신라 사회 전반이 조금씩 불안감을 겪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 터질 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질 법했던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진골귀족이 왕위 다툼을 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신라 사회는 이 골품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골품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죠? 어, 골과 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진골과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래서 진골이 가장 높은 신분인데 특이한 건 얘들이 다 왕족이면서 그죠? 얘들이 가장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위 관직을 얘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위 가장 높은 관직.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신라 사회는 진골 귀족들의 사회인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왕족이니까 누구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도 틀릴 게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김씨들이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나 다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지금 최고위의 관직을 갖추고 있고 최고위의 관직이 있는 만큼 또 엄청 재산적으로도 부자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라는 사회는 진골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해먹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진골귀족들 몇 명이서 다 해먹는 사회다 보니까 이 진골귀족들끼리 서로 또 지가 더 많이 해쳐먹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세기 후반 특히나 몇 명 안 되는 진골 귀족들한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 간의 어떤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 왜 이런 걸까요? 그리고 뭐가 이 시작일까요? 사실은 진골 귀족들의 힘을 눌러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강력한 왕권. 그래서 신문왕이 자기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기 장인이었던 김음돌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혹은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귀족들을 다 숙청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력한 왕권만이 이 진골 귀족을 약화시키고 통제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왕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뭘 배경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진골 귀족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경제적 기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자, 진골 귀족이 정부가 아닌데 국가가 아닌데 군사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어색하죠. 그럼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개인 사병을 거느리려면 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뭐겠어요? 노동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바로 노급이죠, 노급. 이거 기억나시죠? 원래 신문왕이 이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가 뭐였어요? 똑같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죠. 그러니까 관료전은 노동력을 거둘 수가 없고 노급은 노동력을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신문왕이 진골 귀족들이 일반 백성들한테 노동력을 거둘 수 없도록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되돌아와요? 경덕왕 때.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경덕왕 때는 왕권이 가장 강해 보이는 시기지만 그래서 뭐 경주의 불국사니 석굴암이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점이고 반대로 꺾여 나가는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의 요구로 노급이 부활되는 거죠. 노급이 부활되면 이 노급이라는 건 사람들의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군사훈련을 시키면 그게 일인 거면 그럼 군사력이 되는 거죠. 네, 노급을 가짐으로써
그 땅을 받는 거니까 경제적 기반도 키우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잘만 이용하면 내 사적인 군사력, 사병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거죠. 진골귀족들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모든 진골귀족들 몇 명 안 되는 모든 진골귀족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신라 사회는 다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골귀족들끼리 엉망진창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이제 딱 눈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해공황 때 부륙각간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해공황은 사실 왕권주의 사회는 늘 이게 문제야. 왕이 너무 어릴 때 즉위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왕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막 다 이용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작년에 중국사 배울 때도 그런 모습 많이 봤죠. 한나라 때나 이럴 때. 해공황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골귀족들이 다 지들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지들이 이제 한몫 챙기려고 서로 막 들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96각간의 나는 이 96각간이 모든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다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해공왕과 왕비가 피살되고요. 이 뒤로는 이제 이 경쟁에서 이긴 진골 귀족이 왕의 자리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굳어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경쟁에서 이겨서 왕이 됐어요. 그럼 다른 진골 귀족들이 내가 쟤 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분쟁이 극심해지면서 왕이 오래 가지도 못해요. 몇 년 안 있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한 150년 동안 한 20여 명의 왕위가 교체되는 한 사람이 평균 7년 하는 거면 오래 하는 거인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별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우리는 선거라는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 있고 5년이라는 게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계신 분도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대통령을 시작했으면 25년에는 내려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대통령을 한다고. 그리고 국민들도 제도적으로 정해진 모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긴 그게 아니죠. 한번 왕에 올랐으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한다는 생각으로 올라오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진골귀족들이 또 들어엎고 또 들어엎고 또 들어엎고 이러면 이게 심해지면 지금 왕을 하고 있어도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되고 그 불안감에 바탕한 정책만 세울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지금 해공왕이 여기에 있죠. 어디 갔냐? 이게 해공왕이고 바드 15년 했죠. 15년이면 그래도 오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덕왕 보면 이게 김양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겨우 5년 하죠. 그리고 원성왕 이 사람이 그 우리 배웠었죠. 독서 삼품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그래도 13년 꽤 하네요. 그리고 39 소성왕 꼴랑 2년 하죠. 여긴 좀 헌덕왕 그래도 오래 하네요. 한 17년 하는 것 같죠. 그다음에 흥덕왕도 겨우 10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보고에게 군대를 내어줬었던 그 사람이고요. 애장왕 9년 하네요. 그다음에 민해왕 꼴랑 1년 하고 여기선 진짜 심각해져요. 희강왕 2년밖에 못하고 신무왕은 1년 또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막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헌덕왕이나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길게 하는 건데 헌덕왕이나 원상왕은 길게 하는 건데 나머지는 뭐 10년도 못 채우고 있죠. 굉장히 불안불안한 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사회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노급을 바탕으로 한 진골귀족의 성장과 그 진골귀족들끼리의 어떤 갈등, 뭐 왕위 계승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가 엉망이 되니까 중앙 정치가 엉망이니까 지방이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지방에서 반란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진골 귀족인데 왕위 계승 분쟁에서 밀려났어. 그러면 자기가 지방으로 나와서 아예 그냥 자기 땅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정부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동네에선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의 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도 김씨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김씨잖아요, 지금. 진골 귀족인 거야. 우리 신라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박석김 그 김씨 기억나시죠? 그 김씨가 왜 내무랑 때 김씨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고정되잖아요. 그 김씨예요. 그 김씨.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위를 계승받을 자격이 있는 진골 귀족이라고. 근데 계승 분쟁에서 밀렸으니까 결국 이제 지방으로 떨어져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보고도 뭐 장보고는 당연히 진골귀족은 아니지만 본인이 청해진에서 일궈놓은 세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무역로들 다 장악해서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고 그 떼돈으로 자기 군사력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제 진골귀족한테 시집 보내고 그 진골귀족을 왕위로 앉히려는 그런 형태로 왕위 계승 분쟁에 가담하다가 암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의 진골 귀족들과 그에 얽혀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정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중앙 정부는 지방을 통제를 못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진골 귀족들은 노급을 바탕으로 계속 힘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자기 노급에서 그 노급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농민들이죠. 농민들을 엄청나게 수탈을 해요. 세금도 엄청나게 걷고 뭐만 하면 나와서 군사훈련 하라 그러고 뭐만 하면 일 시키고 농민들이 막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제 그 노급의 주인들한테 뜯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농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 이 와중에 당연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무너지니까 중앙정부는 세금을 걷기가 힘들겠죠.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농민들이 세금을 잘 못 내니까 정부의 재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성여왕 이때 왕이 이제 진성여왕인데 이 사람이 참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신라의 여왕이 세 분 계시거든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렇게 세 분 계신데 선덕여왕이랑 진덕여왕은 잘했어요, 정치를. 근데 진성여왕이 그 앞선 두 여왕의 한 그래도 50%만 따라갔어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진성여왕이 뭐 말 그대로 진상이야 진상. 그래갖고 봐봐요. 지금 농민들이 몰락했고 세금을 걷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중앙정부의 세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단순하게 독촉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노급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누군가의 노급이란 말이에요. 어느 진골 귀족의 노급이에요. 그러면 진골 귀족 이 노급 주인한테 바쳐야 되는 세금이 따로 있고 중앙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따로 있겠죠. 근데 이 노급 주인한테 이미 잔뜩 뜯겼는데 또 중앙 정부에서 관리가 와서 세금 내라 그래.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여기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반란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연결된 것들이에요.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진골귀족들이 이 다툼에서 이겨야겠으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 노급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더 뜯어가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그죠?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세금 수입이 안 거치고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고 근데 진성여왕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가 수익이 적으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아니면 농민들을 돕든가 아니면 제대로 진골귀족들을 통제하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의미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진성여왕이 단순하게 그냥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가니까 여기에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반란이죠. 원종 애노의 난이 터지게 되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특히 적고적 붉은 바지를 입었다 그래서 적고적이라고 하는데 고자가 바지라는 뜻이에요.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 그래서 적고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반란 집단은 또 금성이 수도거든요. 수도 경주 수도 경주를 의미합니다. 수도 경주까지도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죠. 모든 게 그냥 듣기만 해도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나라에서 일할 만큼 일하고 신라에 들어와 있던 당시에 대표적인 육투급 지식인이죠.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보다 못해서 이런저런 충고의 말을 써줘요. 그래서 시무라는 말은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성여왕한테 최치원이 어, 폐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이런 정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이제 말투는 그렇게 신하의 예를 갖춰서 이렇게 예의 있게 하지만 사실 속 마음은 야 이거라도 해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 마음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진성 여왕이 그걸 어머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요. 받고 어떻게 했을까? 고이 접어서 서랍 속에 넣고 다시는 안 꺼내봐요. 아니, 왜일까? 최치원을 싫어해서일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거야. 듣기도 싫고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고 그죠? 아니, 이런 모양이니까 전혀 개선되는 게 없고 최치원도 자기가 글을 딱 줬을 때 진성 여왕의 눈빛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눈빛 봤는데 흥미 없거든. 재미없거든. 그냥 서랍에 넣고 아 고마워요 이러고 가라 하거든. 그러니까 최치원도 나오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노답 그죠? 그때는 이제 영어를 쓰진 않았을 테니까 답이 없구나 그죠? 무답 이런 생각을 했겠죠. 최치원이 정치적으로 뭔가 역할을 한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최치원은 진성이 형한테 시무시배조를 딱 바치고 나서
진성이 형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은 이건 뭐 그냥 나 그냥 집에 갈란다. 그리고 정말로 집에 돌아가서 본인 글이나 쓰다가 삶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치원이 진성이 형께 시무시배조를 드리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사실은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모습인 거예요. 최치원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신라라는 한 나라의 어떤 명운이 어떤 기운이 저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원종 애노의 난이나 적고적의 난이 신라라는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신라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각지에서는 호족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 동네에서 자기 세력을 이끌면서 이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자기 세력을 딱 이끌면서 중앙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앙정부는 이거죠, 이거. 어디 갔어? 요 중앙 경주에 신라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앙 정부죠. 근데 여기 있는 수많은 호족들, 이 호족들은 중앙 정부에서 뭐라고 떠들던 말던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그냥 내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한반도에서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오만 호족들이 다 들고 일어서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